자, 보실게요. 9번인데 9번 문제. 자,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려요? 10%?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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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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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했던 암기장 좀 볼게요. 자.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맞죠? 당연히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죠.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퍼센트 몇 퍼센트 범위 이 변경이 나오면 항상 경미한 사항의 내용이구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로 총 사업비가 2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가나 감소. 20% 범위라고 하는 것은 20% 이내에서의 증가나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얼마? 20% 범위에서의 면적의 증가나 감소. 그 다음에 건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어떤 배치 조정을 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경미한 변경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9번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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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다. 10%면 20% 범위 안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9번 맞다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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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쉬었다 한다고 그랬죠. 왜 맞을까요? 찾으세요. 어디? 승인 받은? 승인 받는? 뭐요? 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암기장을 제대로 외웠느냐, 외웠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맞아, 틀려. 다시 볼까요?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주체가 이 경우가 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죠. 공공이 총 사업비의 2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가나 감소를 했을 때 그럴 때만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9번은 누가 돼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그래서 29의 문제에서 이 지문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못 찾아요. 못 찾겠다 개꼬리.
이렇게. 주택조합이 승인받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경미한 변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조합이 아니고 공공일 때 만약에 총 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감액 증가나 감소에 대한 변경을 하면 변경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나오면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네. 10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면 돼야 안 돼요?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이거 좀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1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매도청구권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돼요. 49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요 알받게 하는 부분을 뭐 하려고? 막기 위해서. 그렇죠?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어느 5% 미만이 되는 부분. 그렇죠? 95% 이상을 확보했으니까 그러면 5% 미만은 못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건축물을 뭐죠? 포함해서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뭐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95% 이상 가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 못 가지는 것은 알받기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택건설 대지 면적이 95% 미만의 사용권호를 뭐 할 때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호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에서 이걸 계속 장기간, 알받기가 아니고 장기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 1,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뭐하고? 제외한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일 때는 이런 자든 상관이 모든 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95% 미만일 때는 이 10년 이상 보유한 자는 제외하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협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 5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그렇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5% 미만이어야 된다. 아까 95% 이상이고 5% 미만일 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렇죠?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요? 사업주체가 토지를 뭐 했어요? 수용했잖아요. 수용하면서 얼마 이렇게 뭐 했겠죠. 하는데 이 부분의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소유권 이전 부분에 나는 용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검사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그렇게 해서 사용검사 말소 소송에 따라
뭐 돼서 소유권 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자에게 해당 토지를 뭐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법으로 뭐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얼마? 5% 미만일 때 가능한 거지. 이걸 넘었으면 이게 많잖아 이게.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뭐 해야 돼요? 제기해야죠. 제기해야 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며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해당 시소유자에 송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넘었으면 해봤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있죠. 사업주체가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누구한테?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그죠?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는 건축물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있죠. 대지는 물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 그 건축물을 포함한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매도 청구하기 전부터 얼마 동안? 그렇죠. 3개월 이상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3개월 이상. 60일부터 매도 청구 되기 전부터 그죠? 3개월 이상 대지 소유자와 뭐 한다? 협의를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95% 미만이죠. 이럴 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두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10년 이상 거주한 자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제외하고 해야 돼요.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걸 95% 미만이네요. 그럴 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5번 여기까지 했죠. 5번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많이 나왔죠. 6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로.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공급. 테마 세 번째 주택의 공급. 12번 12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거 주택 공급에서는 이걸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뭐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리시설일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에 승인받아야 하는데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을 제외한 자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도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 촬영 영상물을 제작해서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건설 주택 공급 시 벽지나 바닥,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할 수 있죠. 그때 입주자가 그렇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건. 시장 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죠. 그래서 2년 이상.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지 이상이죠, 이상. 설치해야 되고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죠. 알려야 돼. 그리고 주택공급 부분에 있어서 했죠? 한 번 더 해라 이건데 뭐 계속 해라 되는데 그래. 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번 나왔죠? 맞아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런데 뭐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요? 네. 지방공사 나왔죠? 그렇죠? 나왔죠? 자,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했듯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받아야 되는 거 맞죠? 입주자 모집할 때. 그리고 복리시설은 신고하는 거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승인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해서 목록표하고 줄여야 되겠죠. 잘 보세요. 안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55번 안기장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부터 볼게요. 공공주택 사업자를 뭐 한? 제외한 누구?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뭐 받을 때? 당연하죠. 승인을 받을 때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제외한 이 자들을 제외한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경우 그렇죠? 그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이나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응?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승인받을 때는 이사들은 승인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괄호 부분에 뭐라 있는지 보세요. 사업주체가 누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승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이사들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견본주택 건설할 때 승인 받아야 돼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들은 공공사업자니까 뭘 하지 않아요? 승인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견본주택은 건설은 하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건설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일반 사업주택 할 때는 이런 거 받을 때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런데 모집하고 해나갈 때는 그런데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 견본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시장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출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사업주체가 되든 그 다음에 공공사업자가 되든 이거는 해야 된다고.
다시 볼게요. 보세요.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뭐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누구는?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아세요? 이거는 이자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승인받으려 할 때, 승인받으려고 할 때 이거 해서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견본주택을 만들고 난 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인받는 건 아니고. 무슨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시라고. 헷갈린다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고 난 뒤에 뭐지? 하고 가우뚱가우뚱 그러니까 아까 이 지방공사 공공이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또 되는 거지? 그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방공사면 승인받는 거 아닌데 왜 제출하지? 승인받는 거 아니지만 제출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라요, 별도. 그렇죠? 그래서 지방공사가 사업주택으로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견본주택이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내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 3번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공개해야 돼요. 4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예요? 이상이죠. 날 뭘로 보고, 그렇죠? 이상이지. 5번 시도의사는 사업계획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 이거는 이제 이걸 조금 보셔야 돼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나 주택거래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다고. 누가? 국장이. 그렇죠, 국장이. 그리고 이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럼 국장이 어느 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고. 그럼 그 해당되는 지역은 뭐 준비해야 돼요? 그 해당되는 세 번째 서열 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땅이다. 그럼 그 이루어진 땅에서 국장이 지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했으면 그 해당하는 관할구역장은 자기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했으니까, 위에서 정했으니까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되냐고. 금액을 정했다면서요. 국장이 정한 게 아니고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정했으면 그 밑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금액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래 손발이 직접 맞지. 그래서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뭐 한다고요?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고.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뭐 30일 이런 거 필요 없고. 됐죠?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분양가 기재 및 공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이런 부분 이내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6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투자했죠. 이건 민간이죠. 민간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했으면 공동시행이죠. 공동으로 하는 걸 봐야죠. 그럴 때 시장군수 구청장 승인 받아야 되냐고.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를 안 했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 사업주체는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분을 뭐 했어요? 했다는 얘기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7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에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죠. 8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나 바닥 그리고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우리 배웠던 거. 정의. 분양가 부분에서는 적용 대상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거 있죠? 누구였어요? 도경감이 얼마? 50 이상이면. 도경감. 뭐야? 어디 있어? 뭐 한 거야? 이거 있어. 국장이 지정한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현저한 높은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하고 오르간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수준가격,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도경관, 그렇죠? 54. 50이면 몇 미터? 53. 15, 150.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제외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의결한 경우,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150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 가격은 어떻게 정하냐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택지비는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비용,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국토로 정하는 금액, 공시업무, 사업주체, 그렇죠. 분양 가격을 분양할 때 뭐 하도록?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 그렇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공급한 주택, 각각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일 때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 가격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돼 있다고.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 아까 얘기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 심사위원을 위해서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1층 이상이고 그러면 관광특구 해당되는 거 맞죠? 그리고 50층 이상이거나 150 이상이면 되는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죠. 그럼 50층 이상에 해당되는 거 맞으니까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되지 않죠. 되게 많이 나왔죠.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되게 많이 나왔죠.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할 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이거? 국장. 시도지사 아니죠, 국장. 국장이 지정하죠. 4번 사업주체가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한 주택은 매매하면 안 되죠. 근데 뭐는 돼요? 상속은 할 수 있어요. 매매는 할 수 없는데 상속은 가능해요.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죠? 6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해야 돼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범위에 따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 가격에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감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가산하는 금액이죠. 가산. 감하는 게 아니고 가산하는 금액.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돼야 안 돼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죠? 되죠.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간단한 겁니다. 이 부분 보시면 공급지서 유지인데 공급지서 교란 금지, 교란행위,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한 증서나 지위. 어떤 거냐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도시개발 채권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 증서,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리고 건물 철거 확인서, 예정 증명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지위. 이거는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나 이거 부분은 교란행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전화나 인터넷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지. 하지만 상속이나 저당은 가능해요. 이거 위반 시 지위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퇴거 명령이 되고 입주자 자격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 이건 중개사법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당권 설정 제한, 제한 시기.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택조합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부기등기 시기입니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위반 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되죠.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공급지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건데 뭐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상속하고 저당. 그럼 여기 보세요. 저당. 그 다음 또 상속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주택 공급을 하는 조합원의 지위 증서 돼야 안 돼요? 교란 행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저당은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위를 매매하는 거 인터넷 광고 해당되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매물 목적 전화 광고 해당되죠? 그 다음에 저축 증서 증여하는 거 맞죠? 주택 상환 사채 증여 맞죠? 입주자 저축 증서 매매해서 맞죠? 도시개발 채권 양도하는 게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교란행위 해야 된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시장이 발행하는 무허가 매매하는 광고 맞죠?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위 매매 맞고, 저당 나왔네. 여기 또 저당은 행위가 아니죠. 네. 알선 맞고 매매 맞고. 그러니까 찾는 게 간단해요. 이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 이게 보세요. 나온 게 18회, 23회, 25회 이렇게 나오고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대박이죠. 뭐. 이거 나오면 대박이. 그냥 1초. 교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저당, 상속,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이거 찾으면 돼요. 그냥. 다른 볼 것도 없어요. 됐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남은 거 그거 하고, 그리고 농지법 하고 해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